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많은 비로 전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죠. 모쪼록 이번 장마에는 교회와 가정에 단 한 곳도 피해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7월 둘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8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 방송에 대한 의의와 방안 등 전반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선관위는 기독신문의 영상미디어 CTV를 통해 방송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방송의 특성과 교단 선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청취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선거 미디어로서의 방송에 주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V는 108회기 선관위가 선거 방송을 도입한다면 선관위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총회 변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원장 권순옥 목사는 총회 선관위를 향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의로운 선거운동과 관리에 대한 해안을 마련하자고 주지했습니다. 108회기 선관위는 총회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방송 미디어를 접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수기 중입니다. 이에 선관위 임원과 홍보분과로 구성된 8인의 위원에게 맡겨 7월 18일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서검사위원회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대 자격 조건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총대 관련 탄원서와 총대 변경 기한 등 중요 안건을 논의하고 진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서검사위원회는 총대 관련 주요 일정을 각 노회에 다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노회 상황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노회들을 종용키로 했으며 세례교인 헌금을 미납한 노회 및 총대들에게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천서와 관련한 탄원서 접수 마감은 8월 15일까지이며 총대 변경과 선관위 선거인 명부 이첩은 9월 13일에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립했거나 분립합병한 노회의 총대는 총회의 허락을 얻은 후 추가 천서로 보고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총대수보다 적거나 초과한 노회의 경우 당회수에 따라 총대수를 조정한 후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총대의 연기금 의무 가입과 관련해서는 외국 국적자이거나 65세 이상의 출생자는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기금 가입만 확인하면 됩니다. 천서검사위원회는 7월 25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추가 안건을 다룹니다. CTV 뉴스 이미영입니다. 107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특별감사 중인 감사부가 선관위원들의 항공권 과다 지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전국 교육자 학위수양회에 공명선거감시단 명목으로 5명의 위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3명이 비즈니스 좌석으로 귀국함에 따라 총회에 재정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전국 교육자 학위수양에 참석했다가 조기 귀국한 107회기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 백왕신 목사, 서기 허은 목사, 회록서기 이종철 목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용해 귀국했습니다. 그 결과 431만 5천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수양회를 주관한 교육부는 당시 이러한 정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올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여행하고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언제 간지도 몰라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으니까. 교육부가 추가 비용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수양회 후 회기 사업을 마감한 후였습니다. 남은 예산도 전액 총회 재정부에 이관한 상태였습니다. 여행사는 선관위원 3인의 일정 변경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 만큼 선관위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감사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교육부 역시 비용 처리를 선관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위원들이 비즈니스 항공권을 요구한 바 없고 교육부에서 임의로 항공권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추가 비용은 교육부의 지출 결의를 통해 처리됐습니다. 당시 총회 재정부장이 교육부 명의로 지출 결의를 해주면 재정부에서 지출 후 선관위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정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이기도 했던 홍석환 장로였습니다. 선관위 주진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누가? 저 홍석환 장로님이. 예. 왜냐면 같은 노예니까 목사님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끝난 거죠. 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니까 이게 교육부 재정부 결정입니다. 총회는 항공료에 관한 규정을 이코노미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감사부는 선관위원 3명의 항공료 지출이 선관위가 아닌 교육부 명의로 집행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내 돈이면 안 가죠. 가겠냐고. 우리 여행 가다가 10만 원 깼 때문에도 이거 갈까 말까 하는데 내 돈이면 그래 가겠냐고. 내 돈 아니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양심적으로. 한편 제출석을 요청받은 선관위원장 백왕신 목사와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는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부는 7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특별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해 들어보셨죠?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팬데믹 기간 중 교회들을 분석한 결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높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목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요. 미셔널 신학연구소 김희로 디렉터에게 선교적 교회의 명확한 개념과 그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미셔널 신학연구소에서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김희로 목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정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정의가 쉽지 않다고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고 계시는 선교, 결국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일에 교회가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며 나아가자, 이제 그러한 인식을 가진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넓게 말했을 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은 특별히 개혁주의, 칼빈주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는 교회의 부흥에만 집중해서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반성이 있는 것이 또 선교적 교회 운동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성경에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선교적 성경 해석학이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또 책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반기에는 11월 5일 날 벌써 이제 5회째를 맞는데요. 선교적 성경 해석학 컨퍼런스라는 것을 엽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광야에서의 제자도와 선교라는 좀 특별한 주제로 하게 되었고요. 우리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자극과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7월) 역시 한국교회에 참 의미 있는 달입니다. 구한 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을 향해 달려온 달이기 때문인데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기억하시죠? 귀칠라프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날이 1832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향해 출발한 것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단으로부터 첫 조선 선교사로 임명된 것도 7월이었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해외 선교를 위해 떠나기 시작하죠. 한국교회의 근간이 된 선교사들의 열정이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에서도 열매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